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목요일 광복절 맞이해서 휴장했고요. 수요일 미국 증시가 좀 큰 폭으로 폭락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무리 없을 만한 수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3% 가까이 하락을 했고,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변동성을 자꾸 좀 키워가고 있는 모양새고요. 좀 불안하죠. 이렇게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이유에서는 뭐 몇 달 전에도 한번 이슈가 됐던 소재인데,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역전이 되는 현상. 그러니까 2년물이 제가 1.56%였나? 예, 2년물이 1.56%인데 10년물도 큰 폭으로 이제 축소되면서 하락하면서 1.56%가 됐어요. 그리고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1.98%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혹시 틀리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30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만에 처음으로 2%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 1980년 이후로 7번이 있었는데, 뭐 이것도 이제 또 오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통계치가 7번이 있었는데, 5번은 발생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불황과 경기 침체가 찾아왔고, 2번은 뭐 이제 그러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적 데이터가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어찌됐건 이제 장기 금리가 이제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 전망을 좋게 보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러면서 뭐 대출 심사가 좀 강화되고,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 대출이 줄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 대한 유동성도 뭐 줄게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상당히 미국 시장도 불안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민감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증시도 안 좋은데 미국까지 이렇게 힘들어지면 음,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아무튼 수요일 날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고, 어제는 뭐 거의 뭐 보합 수준에서 끝이 났는데, 어쨌든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 증시가 오를 때는 우리 증시는 영향을 받진 않지만, 내릴 때는 영향을 받는다. 최악이죠. 정말.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고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뭐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오늘 뭐 시가 개파락하고 전저점까지 이렇게 밀리는 모습보다는 외인이 좀 많이 좀 팔아치웠네요. 양봉을 일단 만들어주긴 했는데, 수급 상황이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있다고 보여지는 수급 상황은 아닙니다. 외인이 사야 되고요. 코스닥도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사야 되는데, 지금 개인 아니면 뭐 가끔씩 기관 정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뭐 이렇게 보면 또 뭐 이렇게 쌍바닥으로 보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안에서 1950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 아래서의 흐름은 크게 의미가 없다. 결국은 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오늘 뭐 개파락 후에 조금 뭐 잘 버티긴 했는데, 결국은 뭐 개인이 받아준 모습이죠. 외인 기관은 물량을 계속 떠넘기는 모습이고, 어찌됐건 지금 단기 반등 후에 이 구간에서 585포인트 지지받고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가능성,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 저점 깨고 툭 떨어지면 여기서는 좀 하락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발 여기 딛고 이렇게 좀 다음 주 초반에는 이런 모습이 좀 출현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지금 월요일날 폭락이 한번 나왔고, 요날도 월요일이었고, 이번 주 월요일은 일단 한번 쉬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블랙 먼데이가 다시 한번 재현이 될지 한번 봐야 되고, 지금
이 구간에서 수급도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고, 지금 지수의 위치도 정말 불안한 상황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툭 떨어지면 전저점까지 밀어버릴 수도 있는 구간이라서, 저희도 지금 리딩반도 보유 종목이 있는데, 이거를 대응을 그냥, 해버릴까, 좀 더 지켜볼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월요일 장까지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 안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이제 깨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는 비중 조절을 해야겠다라고 일단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대응을 하려면 여기 깰 때 이때 손절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이런 구간에서 손절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빨리 해줘야 되고요. 전저점 찍고 이렇게 갈런지 뭐 그냥 정말 희망 없는 모습을 보일런지 또 N자 하락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질런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되고 관심 종목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진 세미캠은 이평선을 지금 단기적으로 다시 이렇게 좀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렴시켜 놓고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렴시켜 놓고 위로 뻗어 나갈지, 여기 이제 어렵게 이제 이평선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아놓고 툭 떨궈버리면 다시 한번 이제 13,500원 구간까지, 이 구간 이 라인까지 밀려버리겠죠. 이거는 그때 가서 좀, 아무튼 이 라인을 지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4,700원 라인 정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만약에 깬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까지는 좀 떨어지기 쉽고요. 14,000원에서 13,500원 라인까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행인 거는 지금 뭐 이틀간의 이 조정봉에서 거래가 좀 감소했다는 점인데, 뭐 조금 안 좋은 분위기는 지금 일본 뭐 불매 운동도 그렇고 수출 규제 관련주들도 그렇고 조금 뭔가 좀 분위기가 많이 식는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죠, 지금. 그렇게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시장이 안 좋아도 뭔가 좀 테마적으로 핫한 테마가 하나 있으면 그래도 수익 낼 수 있는 길은 있는데, 시장도 안 좋은데 주도 테마까지 소멸이 되면 이거는 진짜 수익 낼 수 있는 길이 너무 막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테마주가 힘을 좀 계속 받쳐줬으면 했는데 조금 많이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뭔가 좀 튀는 그런 파동이 한 번 정도 나와주길 기대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이대로 그냥 졸졸졸 이렇게 흘러내려 버린다고 하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수급주라서, 보통 수급주들은 뭐 막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급등주들처럼 흔들어대면서 가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한번 추세를 타면 추세를 타고 쭉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다가 고점에서 한번 터트리고 뭐 죽는다든지, 아니면은 조정을 잘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일봉의 위치도 너무 좀 괜찮고요. 이 공간이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좀 들어가서 뭐 장중에 뭐 단타 치기에는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짧게 나오든 길게 나오든 뭐한 2음봉 정도 출현이 되면 짧게 짧게 중간중간에 눌림목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외국인에서 매수가 일단 뭔가 좀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외인도 70만 주, 오늘까지 하면은 거의 100만 주가량 들어왔고, 기관도 7만 주, 8만 주 정도 들어온 거, 오늘 고작 뭐 한 3만 주 정도 나갔기 때문에, 한쪽에 뭐 외국인 쪽에서 어느 하루 날 잡고 대량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기 전까지는 좀 매매하기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미스터블루는
제가 제 기억으로 요 정도 타점을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요 정도 타점, 음봉 하나 더 떨어지면 이렇게 11선 올라오면은 요 정도 타점 괜찮을 것 같다. 여기 전고점이기도 하고요. 여기 꼬리 윗부분으로 잡기에는 좀 너무 공격적이어서 요 정도로 이제 잡았던 거거든요. 여기서 요 정도 타점 말씀드렸고, 저도 요 정도 타점을 좀 주면 뭐 매매를 좀 해볼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타점까지는 좀 덜 주고 아주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한 20%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역시 끼 있는 종목은 어, 반 템포에서 한 템포 정도 좀 위에서 잡아준다든지 뭐 좀 공격적으로 해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잘 준다. 하지만 저는 성향이 뭐 워낙 좀 보수적인 성향이라서 좀 공격 너무 이렇게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장이 만약에 상당히 좋으면 평소가 내가 잡는 타점이 여기라면 한 템포 올려서 잡기도 하죠. 종목에 따라서 끼도 좋고 뭐 모든 그러니까 종목 선정이 A급이라고 하면 내가 원래는 한 요 정도 타점에 기본적으로 잡는데 한 템포 정도 올려서 매매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A급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한 템포 혹은 뭐 두 템포 정도 내려서 항상 매수 타점을 가져가고 있어요. 물론 기회를 날릴 수는 있지만 그만큼 또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튼 미스터블루랑 고려시멘트 두 종목만 오늘 뭐 두 종목 아니면은 뭐 오늘 매매해서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려시멘트도 아직은 이렇게 일봉상 매물대 좀 막혀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날 T상으로 말아 올리고 쭉 뽑아낸 다음에 눌렀다가 5일선에서 급반등이 나오는 모습. 이 종목은 조금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으로 만들어진 상한가를 좋아하고요. 사실상 점상이나 이런 T상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점상 T상 말아 올린 이날 거래량이 또 너무 좀 적었죠. 하지만 좋은 눌림 이렇게 주고 급등이 좀 잘 나왔네요. 얘는 일단 요런 식으로 윗꼬리 다시 한번 채우는 흐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좀 오랜만에 보는 좀 끼가 좋다고 느껴지는 종목이어서 좀 유의 깊게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CJ 시푸드도 차트적으로만 보면 고려시멘트랑 좀 그 비슷한 움직임이고, 차트도 거의 모양새가 좀 비슷하죠. 이런 앞산이 만들어진 이 매물대 안에 갇혀있는 상당한 역배열 구간에서 급하게 봉을 하나 뽑아내고, 여기도 그렇게 거래가 많이 안 실렸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상한가 뽑아낸 날 거래가 별로 없죠. 하지만 그 다음날 매물 소화하는 봉에서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뭐 거래가 좀 터졌고, 그 다음에 얘는 4일 정도 조정 거치고 다시 한번 위로 올려 쳤는데, 이때 거래가 터지게 되겠죠. 뭐 이제 이날 이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서 이날 이렇게 거래 터치는 거고요. 고려시멘트도 모양은 거의 비슷한, 거의가 아니라 사실 거의 말이 좀 꼬이네요. 아무튼 상당히 유사한 캔들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얘는 T상이었던 거고 CJ시푸드는 장대 양봉이었던 거죠. 거래량 없고 매물 소화하는 봉에서 윗골이 길게 날리고 거래. 요렇게 얘는 3일 매집하고 오늘 뛰었는데, 오늘도 이게 매집일 수도 있고 물량을 털어낸 거일 수도 있고,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나봐야 알겠죠? 예, 그렇게 되고 로보로보가 수상합니다. 조금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지금 자리가 자리인지라서, 만약에 얘가 파동에 지금 이런 끝부분에서 이런 캔들의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뭐 정배열 모아놓고 시작되는 구간에서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버틴다면 얘는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파동이 한번 시작될 수 있는 바닥 구간에서의 캔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근데 로보로브는 지금 파동의 어떤 시작 구간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조금 그 때가 좀 많이 탄 구간에서의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눌렀다가 뭐 간다든지 죽던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눌림의 잡기보다는 회복할 때 뭐 좀 양봉 매수로 따라잡는 게 차라리 리스크가 좀 적은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성도 뭐 로보로브랑 뭐 비슷하죠. 자리적으로는 상당히 비슷하다. 이 파동 후에 어떤 뭐 역배열의 자리였고, 로보로보도 파동 두 번을 크게 낸 다음에 역배열의 자리. 두 종목이 또 비슷하죠. 오늘 보니까 남선 알미늄도 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윗골이 달리는 음봉을 맞았군요. 정치 테마주들이 좀 꿈틀거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남선 알미늄도 이낙연 관련주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에스모도 일단은 여기서 뽑아주고 눌림에서 여기를 훼손하진 않네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를 뛰어넘는 봉이 출현을 하면 급등도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여기 만약 이렇게 죽어버리면 또 이 안으로 숨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이 되겠죠. 얘도 여기를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좀 아직 준비하고 있다는 모습,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날 금요일날 종가 부근이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이 됐던 구간에서 슈팅도 좀 시원하게 나왔고요. 얘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XINC는 이렇게 좀 떨어지면 더 안전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구간 안에서. 물론 오늘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7.51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요 정도 요거는 제가 지울게요. 물론 1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서 주가가 버티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7.51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살짝쿵 나왔기 때문에 11선 깨고 기준선에서 한 템포 더 밀어놓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신성통상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은 얘도 5일선에서 반등 한번 나오고 7.51선에서 반등 한번 나왔잖아요. 그래도 저는 이제 얘가 대장주기 때문에, 모남이랑 같이 대장주기 때문에 11선이랑 기준선인 이 구간에서 좀 시원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봤는데, 제 예상은 일단은 빗나갔고요. 기준선 11선 좀 다 깨고 한 템포 밀리는 모습. 그래서 지금 8월 5일날 상한가의 종가 부근, 여기서 종가 부근이자 지금 15일선 이평선인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런지, 아니면은 한 번 더 밀거나 여기서 이제 횡보로 들어가면서 21선이 이렇게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요. 21선 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다리다가 21선 딛고 한번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빠르게 가면 여기서도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참 애매한 건, 참 이 뉴스라는 거는 세력이 이용하게 되면 호재 뉴스가 갖다 쓰면 주가를 상승시키는 뉴스가 되는 거고,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세력이 안 갖다 쓰면 상승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신성통상 관련해서는 지금 탑10이 매출이 상당히 지금 괜찮다고, 아까도 뉴스도 뭐 나오고, 어제도 관련된 뉴스가 좀 많이 나왔고, 광복절 어제 하루 만에 뭐 억대 매출을 했다.
요런 뉴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의 반등이 뭐 없었던 거 보면 아직 좀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좀 더 이제 지친 개미들 털어먹고 좀 올리려는지 아니면은 또 정말 아까 우리 봤던 미스터 블루처럼 이런 모습도 시나리오에 분명히 넣어놓고 매매해야 됩니다. 뭐 미스터 블루야 이런 모습 나온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파동을 그렸으니까 또 뭐 이렇게 방심해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스터 블루 같이 이런 식으로 쫄쫄이로 떨어졌는데 이날 상한가 많은 경우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이런 자리들에서 반등이 나와봐야 한 20%뭐 20 몇 프로짜리 나온 다음에 윗꼬리 쭉 달고 이렇게 밀려버리는 설거지 파동 나오고 다시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은 신성통상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죽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거를 내가 확신을 해서 고집을 부려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대, 금요일날, 저희가, 저희 리딩반에서 여기서, 매수해서 한번 먹고 나오고, 금요일날 종가 베팅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 안 드렸었잖아요. 저희가 종가 베팅을 하긴 했는데 절반 사고 오늘 시초가의 절반 사서 제가 목표가가 2,200원이었습니다. 장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저는 뭐 한 2,200원 갔으면은 한 4.5% 정도 먹고 나오려고 했는데 한 3.5% 수익 구간까지는 있었는데 단기 반등 나오고 쭉 밀려버리는 바람에 일단은 뭐 1차 매수 정도 해서 가지고 있고 상황을 봐서 여기서 뭐 2차 매수를 할지 좀 더 기다렸다가 안전한 구간에서 2차 매수를 할지는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신성통상도 얘가 이 주가에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한가 하나 나온 게 아니라 상한가 두 방에 이날까지 하면 거의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면은 거의 100% 급등 후에 지금 떨어지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뭐 보통의 다른 뭐 상한가 한 방짜리 종목보다 이 눌림이 훨씬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 21선까지 밀고 나올 가능성도 크다라고 지금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지켜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일로 돌아갈게요. 후성도 일단은 이 자리는 계속해서 지키고 있네요. 더 이상 이렇게 밀리는 모습은 아니고요. 후성이 좀 힘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힘을 좀 내주면 좋겠어요. 뭐 후성이 힘을 내든 솔브레인이 좀 힘을 내든 동진이 힘을 내든 힘을 좀 내줘야 됩니다. 경인양행은 오늘 생각과 다르게 좀 꺾이는 모습이고요. 얘도 뭔가 좀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꺾이게 되면 얘도 한 요정도 타점까지 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네요. 일단 아직까지는 뭐 저는 동진이를 그나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얘도 예를 들어 한번 더 밀리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컴퍼니 K는 제가 매수 안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밀려버렸기 때문에 얘는 물론 이런 식으로 추세선은 아직 뭐 살아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못 가고 여기 깨면 얘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관종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봉오동 전투 재료도 좀 많이 죽는 느낌이어서 얘는 제가 매매 안 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렇게 되고 저는 관종을 좀 삭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지테크도 일단은 이 타점까지는 좀 밀리네요.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좀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가 뭐 괜찮은 지지 구간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왔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좀 지지력이 좀 약할 수는 있죠. 모나미가 오늘 15일선, 그러니까 저도 금요일날 신성통상을 매매할까 모나미를 매매할까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모나미 같은 경우는 15일선 반등이 되는 거고, 오늘 장중에 9%까지 반등이 나왔으니까 매수를 했으면 요런 15일선 구간에서 내가 눌림목 잡는다고 매수했으면 괜찮았죠. 10%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모나미는 아무튼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3차 상승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 번 더 이렇게 간다라고 좀 희망을 갖기보다는 좀 반등 나오면서 좀 이제는 어느 정도 추세를 이뤄가는 과정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찌됐건 신성통상을 저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성통상이 한 번 더 뽑아주건 모나미가 한 번 더 뽑아주건 좀 좋은 급등이 한 번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네요. 네, 그렇게 되고 보라티알도 제가 요날까지는 괜찮게 봤는데 요날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이 구간들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매물을 전부 털고 나갔다라고 하기에 좀 뭔가 좀 흐름이 약하고 흐름을 좀 다시 한번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나름대로 좀 보였는데 제 예측이 좀 틀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고 뭐 다행인 거는 얘도 여기 지지대는 지지해주고 있고 21선이 이렇게 이제 되면 21선 딛고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지 봐야겠죠. 아무튼 오늘 또 뭐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요. 양지사는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좀 너무 적어서 요거는 매매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주가의 흐름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래서 종목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이솔루션을 어느 분이 질문을 좀 주셨는데 눌림목으로 눌림목으로 이렇게 좀 뭐 이온봉 나오고 이럴 때 좀 들어가도 괜찮냐고 저한테 질문을 좀 주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이제 상승률이 상당히 크게 파동이 이렇게 나오다가 얘네들이 이제 한 번씩 조정 받을 때 있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조정 구간에서 그냥 분할 매수하면 또 가고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 또 가고 뭐 이런 경우가 많긴 한데 이번에 이 조정은 좀 달라요.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대 음봉은 어찌됐건 조심해야 된다.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장대 음봉이. 장대 음봉은 어찌됐건 조심을 해야 되고, 여기 패턴 보시면은 전고점 살짝 넘겨놓고 지금 밀었잖아요. 그리고 8월 12일 날 보시면, 대량 매도가 나오면은 이렇게 수급으로 가는 종목들은 일단 메이저 주체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면 섣불리 음봉 나온다고, 눌림목 나온다고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특히나 그 파동의 끝자락에 있는 종목들은 더더욱이요. 뭐 이런 구간에서의 이런 조정들에는 자신 있게 들어갈 만하죠.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상당히 많이 오른 파동의 끝자리 지점 뭐 제 생각에는 여기 고점 만들어 놓고 지금 이 구간에서 한번 넘기고 밀고 뭐 이런 구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그러니까 수급 주체들도 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고 털고 사고 털고 사고 비중 조절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종목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얘도 지금 이 구간에서의 보여지는 지금 이 조정은 그렇게 아주 그렇게 좋아 보이는 조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뭐 이날 음봉 나올 때도 보면 외국인 13만 주 기관 15만 주 이렇게 대량 매도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 날도 기관에서 20만 주.
5만 주, 오늘도 기관에서 11만 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 털고 나서 다시 한번 저가에 들어와서 끌어올려주면 좋은데, 이거를 그냥 끝으로 얘네들이 나가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세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A급으로 보이는 조정 자리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저의 견해였거든요.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는데,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이긴 한데, 반등이 안 나오고 또 밀렸잖아요. 얘는 월요일은 여기가 강력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안 나오고 만약에 죽으면 저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신라젠 말씀드리면 제가 12,500원은 정말 강력한 지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날도 보면은 12,600원 찍고 반등 나오고 오늘도 12,600원 찍고 반등이 나왔어요. 장중에 좀 죽긴 했지만 12,750원 찍고 반등이 나왔네요. 아무튼 이 라인이 상당히 강력한 지지 라인은 맞아요. 그래서 뭐 요렇게 가다가 뭐 HLB처럼 뭐 좀 이런 그러니까 HLB랑은 사실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런 이런 날처럼 슈팅이 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비중 조절을 조금씩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다가 또 어떤 호재를 입고 어느 정도 시세를 회복할 수는 있겠죠. 근데 신라젠 같은 경우에 뭐 얘가 뭐 이런 구간까지 시세를 회복한다라고 보기에는 지금은 냉정하게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어떤 뭐 좀 호재가 실리면서 좀 반등이 잘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원 정도 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타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